지금 당신의 혈당 수치는 얼마입니까? 당뇨 약보다 생활습관, 약물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 당뇨는 관리입니다. 건강한 혈당을 위한 생활습관과 체계적 관리. 당신의 혈당 수치 얼마입니까? 지금 당신의 선택이 100세 시대 건강을 좌우합니다. 소비연금 새벽 독서지기 예숙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당뇨병 인구 속에서 많은 분들이 당뇨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우 김수미님의 갑작스런 별세 소식을 듣고 사인이 고혈당으로 인한 사망이었음을 생각해봅니다. 고혈당에 대한 의사 홍해 걸림의 유튜브를 보며 혈당이 혈압, 체온, 체중보다 더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체중이나 체온, 혈압은 알지만 혈당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편입니다. 그냥 건강진단에서 정상이었으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을 볼 때마다 5년 전 블로그를 통해 만났던 서울 동대문구에 사시는 67세 주부 김 선생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김 선생님은 블로그를 통해 만난 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 누나셨습니다. 검색어 생식으로 연결되신 분이었지만 생식마저도 드실 수 없었던 건강 상태여서 도움을 전혀 드리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당뇨약을 먹기 시작, 고혈압에 이어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10년 전에는 저를 만났어도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너무 아쉬워하던 말씀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건강의 원리에 대해 줌 미팅으로 3차례 함께 공부를 하신 후 이런 강의를 10년 전에 들었더라면 하고 너무나 아쉬워했습니다. 부모님이 당뇨였고 5남매 모두가 당뇨인 분이 20년째 관리를 하고 계신 분과 함께 줌 미팅을 하신 후 당뇨는 관리임을 깨달으셨지요. 남편과의 절친, 누님이라 더 잊혀지질 않습니다. 지금은 72세로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신장 투석 중이십니다.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분이라 당뇨 초기의 의사가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었다면 충분히 관리하고도 남을 분이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동대문 김 선생님은 하이리빙 사업을 사명을 갖고 하게 해주었습니다. 혈당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20년, 30년 후에는 완전 다른 삶이 되는 것인지, 당뇨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뇨는 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당뇨와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약 14%, 즉 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혈액이 끈끈해져 혈액순환이 어려워지는 데서 비롯된 질병입니다. 혈액을 맑게 하는 생활 습관을 통해 당뇨를 충분히 관리하고 건강한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는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공복 혈당 수치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혈당 60mgdl. 저혈당 상태에 일반적으로 공복 혈당 수치가 70mgdl 미만이면 저혈당으로 분류됩니다. 저혈당일 경우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부족해 어지럼증, 피로, 발한,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혈당이 심하면 혼란, 경련, 의식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처치가 필요합니다. 원인 주로 당뇨 환자의 약물 과다 복용, 영양 부족, 과도한 운동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혈당 상태가 자주 발생하면 주기적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하며 음식이나 약물 조절이 필요합니다. 혈당 100mgdl. 정상 범위 공복 혈당 수치가 7만 100mgdl인 경우 정상으로 간주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혈당은 일반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유지됩니다. 건강 상태 이 범위의 혈당을 가진 사람은 신체가 포도당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당뇨병 위험은 낮습니다. 다만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3. 혈당 120mgdl 경계 상태. 현명한 대처법. 생활습관 개선. 120은 약물 복용을 시작할지 생활습관을 교정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경계선입니다.
이 경우 가능한 약물보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등을 통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도록 노력합니다. 의사와 상담 정기적인 검사와 상담을 통해 혈당이 상승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생활 개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변화들 식단 조절, 운동 증가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방향을 지향합니다. 혈당 300mgdl, 고혈당 상태 공복 혈당 수치가 126mgdl 이상이면 고혈당으로 특히 300mgdl 이상의 수치는 매우 높은 상태로 간주합니다. 이런 수치는 당뇨병이 있거나 포도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 신장 손상, 시력 문제,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이 경우 즉시 혈당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며 식이 조절, 약물 요법 등이 권장됩니다. 현명한 대처법. 즉각적인 의사 진료 혈당이 300이라면 고혈당 상태로 건강에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즉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약물 처방이나 인슐린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합병증 예방을 위해 혈압, 콜레스테롤 등 다른 지표들도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강화 약물 복용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혈당 상태는 장기적으로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규칙적인 운동, 저혈당 식단,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합병증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복용의 장기적 차이. 1. 생활습관을 고쳤을 때 예혈당 120mgdl 경계 상태에서 시작. 10년 후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덕분에 혈당이 100 이하로 안정되며 간과 신장 기능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20년 후 약물 없이도 건강한 혈당 수치를 유지하며 췌장, 간,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여 건강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30년 후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와 습관 덕분에 활기찬 일상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리 생활 습관 개선은 체내 포도당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 자연스럽게 혈당을 조절하게 합니다. 이는 간과 신장,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출처 입력. 약물 복용과 생활 습관 개선의 장기적 차이. 1. 생활 습관 관리. 10년 후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조절로 혈당이 100 이하로 안정되며 간과 신장 기능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20년 후 약물 없이도 건강한 혈당을 유지하며 췌장, 간,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여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0년 후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와 습관 덕분에 활기찬 일상과 건강을 유지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약물에 의존했을 때 10년 후 약물로 인해 혈당이 조절되지만 간과 신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체중 증가와 고혈압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년 후 약물의 용량이 증가하며 신장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30년 후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인공신장 투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부작용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약물은 인슐린 분비나 신장의 포도당 배출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 혈당 조절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원리 약물은 인슐린 분비나 신장의 포도당 배출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혈당을 낮추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적인 혈당 조절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췌장과 간, 신장에 점차 부담이 쌓이며 결국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입력. 혈당 약물은 주로 당류를 조절하는 데 쓰이며 다양한 작용 기전과 성분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당뇨 약물과 성분, 장기 복용에 따른 부작용, 초기 당뇨 관리 방식의 장기적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당뇨 약물의 종류와 성분, 작용 기전. 메트포르민 METFORMIN. 작용 기전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고 근육과 지방 조직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합니다. 부작용 위장 장애 설사, 복부 통증,
장기 복용 시 비타민 B12 결핍 가능성. 설폰유 소재 SULFONYLUREAS. 예 글리벤클라미드, 글리피지드. 작용 기전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을 낮춥니다. 부작용 저혈당 위험, 체중 증가, 장기 복용 시 췌장 기능 저하 가능성. DPP-4 억제제. 예 시타글립틴, 사크사글립틴. 작용 기전 인크레틴 호르몬 분해를 억제하여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혈당 상승 억제. 부작용 관절통, 췌장염 위험 증가 가능성. 장기 복용 시 효과 저하 가능. SGLT-2 억제제. 예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작용 기전 신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부작용 요로 감염, 탈수 가능성. 장기 복용 시 신장 기능 저하 위험. 인슐린 주사. 작용 기전 외부에서 인슐린을 공급하여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춤. 부작용 저혈당 위험, 장기 복용 시 체중 증가와 주사 부위의 피부 변화. 2. 당뇨약의 장기 복용 부작용. 10년 복용 시 장기 복용으로 인한 위장장애, 체중 증가, 인슐린 저항성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체내의 비타민과 미네랄 균형에 영향을 미쳐 결핍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년 복용 시 신장이나 간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인슐린 주사나 설폰유 소재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더 저하될 수 있습니다. 30년 복용 시 혈당 조절이 점차 어려워져 복합약물 요법이 필요해지거나 고용량을 투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부작용이 누적될 수 있으며 심혈관계, 신경계, 신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3. 당뇨 초기 혈당치 120시 약물과 생활습관 교정의 장기적 비교. 약물 치료의 경우 초기 혈당이 120 정도일 때 약물을 복용하여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약물에 의존하게 되면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을 지속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거나 신체가 자연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점차 저하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교정의 경우 혈당이 초기 단계인 120 수준일 때 식단, 운동, 체중 관리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췌장과 인슐린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낮고 신장, 간, 심장에도 부담을 덜 줍니다. 10년, 20년 후 차이점 요약. 약물 치료 약물에 대한 의존도와 복용량이 증가할 수 있으며 약물로 인한 부작용 및 장기 복용에 따른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교정.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혈당을 자연스럽게 관리한 경우 췌장 및 인슐린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양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약물은 단기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며 신체의 자연적인 혈당 조절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로 인해 장기 복용 시 합병증과 부작용의 위험이 큽니다. 출처 입력. 당뇨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교육과 전문가 도움으로 관리 가능. 당뇨는 평생 관리를 요하는 질병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기적으로 혈당과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조기에 변화를 감지하여 적절히 대처합니다. 맞춤형 식단과 운동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신체 대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결론. 당신의 혈당 수치는 얼마입니까? 혈당이 당신의 건강입니다. 지금 바로 측정하십시오. 그리고 관리를 시작하십시오. 혈액을 맑게 하는 생활 습관으로 100세 시대 건강 지키기. 당뇨는 혈액이 끈끈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해 혈액을 맑게 하면 약을 먹지 않고도 당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은 단기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100세 시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뇨 관리도 100세를 두고 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좌우할 것입니다.